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지난달에 영종도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해서 제가 동영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종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영종도죠. 이걸 지도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인천의 서쪽입니다. 인천시죠. 영종도 다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고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표됐습니다. 공항, 카지노, 그리고 이런 다리 물론 이제 개통됐고요. 지하철이 들어왔고 KTX까지 들어왔었고요. 요런 아래쪽에 있는 실미도, 영화에서 아마 들어보신 섬 이름입니다. 요렇게 영종도에서 지금 다리가 놔졌고요. 여기 인천에서 영종도로 가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장래에는 이렇게 연결된 계획이 있습니다. 요 위쪽이 강화도거든요. 강화도 바로 위에는 또 북한이죠. 먼 장래가 되겠지만 어쩌면 강화도를 지나서 북한까지 연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장래 계획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천의 청라. 초기에는 분양 아파트의 무덤이라고 했었는데 많이 회복됐죠. 이 청라에서 영종도로 가는 다리, 요 작약다가 요쪽이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 아마 요렇게 연결이 될 계획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지하철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된 자동차 도로도 있죠. 그리고 여기 긴 다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다리라고 하는 인천대교 이렇게 있고요.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또 이렇게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가 2020년이니까 뭐 그렇게 먼 장래는 아니고요. 아까 카지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카지노가 들어왔거나 현재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는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점점 커지는 국제공항, 국제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많은 아파트를 지었었죠. 아파트는 주로 한 3군데 정도에 집중해서 지었었는데 운서동에 공항하고 관련해서 참 많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산동 나중에 지었죠. 그리고 여기 운남동에도 아파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지었는데 초기에 많은 장밋빛 호재에 비해서 이제 인구 유입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분양가가 바로 급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거래가 안 되고 그게 대략 한 5년, 8년 뭐 이런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 경매에 나왔던 거를 제가 미리 검색을 해뒀는데요. 인천시 중구, 영종도는 중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동네는 중산동, 운서동, 운남동인데 이 운서동에 예전에 경매로 낙찰된 사건들을 지금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경매가 많이 안 나왔죠. 경매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뭐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이때 보시면 낙찰가를 보시면 대형은 아주 낮았습니다. 반값에 낙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영종도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많이 손해를 봤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을 조사했을 때 공실이 또 무지 많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지도를 보죠. 일단 이 카지노들이 들어오고 공항은 이제 1공항, 2공항이 생길 정도가 됐고요. KTX가 들어오고 지하철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런 계획.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미분양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어쨌든 인구 유입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활동하는 이 카페의 통계방에 들어가면 입주 물량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인천의 2년 전 공급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영종도는 중구라고 말씀드렸고요. 인구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중구라고 하면 구인천, 옛날부터 있었던 바닷가의 인천과 지금의 영종도를 합한 게 중구인데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연수구는 송도죠. 뭐 이런 쪽은 많습니다. 부평은 서울 부근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중구는 이제 오래된 도시와 영종도인데 인구가 많지 않는데 이렇게 공급이 많았습니다. 이게 현재가 2020년 여기죠. 그러니까 19년, 18년 또 그 이전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쨌든 상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2020년 들어서 공급이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 후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뭐 카지노가 생기거나 그래서 인구는 더 유입되는 쪽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이라고 보다는 떨어졌던 게 회복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KB 통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천이 여기 있네요. 인천 중구, 연수구는 송도죠. 송도도 공급이 많아서 떨어졌다가 최근 GTX 호재가 발표되면서 작년이었죠.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 이걸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영종도 중구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지거나 또는 보합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인천이 전체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도권에 있어서는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또 경기 남부가 오르긴 했지만 인천은 그런 데서는 약간 비껴가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지금 상승하면서 또 수도권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인천은 좀 덜 움직이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영종도를 포함한 중구의 가격이 상승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구인천과 영종도를 포함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오름인데 이 구인천 쪽은 사실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영종도는 더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영종도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닫아버리고요. 요거는 그냥 둘까요? 네. 자, 그래서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을 찾는다면 인천 중구로 들어가야 되겠죠. 인천 중구. 요 동은
많은 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영종도는 자꾸 지워지네요. 영종도는 중산동 또는 운북동, 운수동 뭐 이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걸 다 포함해서 그냥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것들이 이 영종도입니다. 미리 검토를 해봤었고요. 이 중에서 어떤 단지는 이미 꽤 많이 오른, 꽤 많이 회복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또 어떤 곳은 아직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개의 물건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여기 5개 나온 게 보이죠? 예, 5개 중에 1개는 이미 낙찰이 됐고요. 4개가 남았는데 이 물건을 보겠습니다. 전부 중소형이죠. 예. 임대 목적으로 누군가가 투자를 했다가 아마 잘못 투자해서 경매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투자한 시점이 2018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2019년에 공급이 많았고 그동안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매까지 오게 됐네요. 자, 5개 중에 1개는 이미 낙찰됐고요.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신건의 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것은 좀 이해가 되죠. 자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4개가 남았는데 자, 그 중에 5번 물건을 볼까 합니다. 천 괜찮죠? 예, 60평방 2억 2천에서 1억 5천 5백까지 떨어졌고요. 1월 17일 날 경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2012년. 예, 그리고 아파트의 위치는 위치도 한번 볼까요? 823동 앞동이죠. 823동이니까 예, 앞동입니다. 어디로 갔나요? 예, 823동. 그래서 이 뒤쪽보다는 좀 낫겠죠. 아무래도 좀 답답함이 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 여기가 중산동. 공항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인천 이 영종도를 갔을 때 그쪽 중개소에 사는 얘기는 이 철도 따라에서 많이 지하철을 따라서 많이 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수도권은 어디든 이 지하철이 이 집값을 안정화하거나 상승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는 걸 한 번 더 느꼈고요. 여기는 지하철이 없죠.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떨어졌는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제3의 연륙교가 청라하고 연결되는다는 거. 아까 26년이라고 했나요? 5년이라고 했나요? 예. 자, 어쨌든 여기에 아파트입니다. 네.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1억 4천. 같은 내용이죠. 세입자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다면 이 보증금을 이미 받아 나갔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어쨌든 두 사람의 임차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1번, 여기가 2번 배당이 되니까 전액을 배당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시세를 한 2억 3천 정도로 보거든요. 일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대항력이 없고 대부분은 배당을 받으니까 명도는 아주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을 투자한다면 명도 문제는 없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니까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움직이고 있나? 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이때 폭락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때 공급이 많았다. 작년 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중소형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었네요. 올랐다가 이거는 조금 쭉 유지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조금 내렸죠. 많이 내렸죠. 내렸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회복세가 좀 뚜렷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물건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 거기도 많이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좀 더 회복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실거래가를 보면 작년 거를 봐야 되겠죠. 이평형이 59.94입니다. 중소형 아파트만 있네요. 거래가 꽤 잘 됩니다. 그리고 2억 3천 선.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회복한 걸로 보이고요. 전세도 많이 나가는데 전세가율이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월세도 나갑니다. 가까운 서울 쪽에서 이제 뭐 출퇴근하거나 뭐 아니면 베드타운으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영종도는 좋은 직장이 많죠. 공항하고 또 카지노하고 관련된 그런 직장이 많아서 아마 월세 입자가 많지 않을까. 매물을 보면요. 여기가 경매 나온 게 59, 82 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를 보면 대략 저는 한 2억 3천 선으로 보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어쩌면 2억 4천. 자, 이런 정도로 보고요. 전세는 1억 6천.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는 2천에 한 60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월세를 받고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2억 3천입니다. 월세를 대략 2천에 60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출이 얼마 나올까? 낙찰가를 그냥 쉽게 2억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면 대출은 한 1억 6천, 1억 5천 이렇게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런 대출이 있어도 월세 이렇게 들어와도 되죠. 이 소액이 보호가 되니까. 그러면 1억 7천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천을 투자하고 1억 5천의 이자라면 한 4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 내고 20만 원 남습니다. 이자 내고 20만 원이 남죠. 그러면 3천을 투자하고 월세를 20 정도 받는, 수익이 한 20 정도 되는 셈이 되니까 저는 가져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 전세로 준다면 이게 뭐 일종의 갭 투자가 되는데 한 4천 정도. 전세가 1억 6천이거든요. 1억 6천 정도 하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죠. 4천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천을 투자하는 것보다 3천을 투자하고 월세 20 받는 게 훨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건 물론 4개가 있습니다. 다 나쁘지 않는데요. 모든 물건이 다 세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명도하기는 쉽다라고 보고요. 1번 물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나 가격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어떤 쪽이 좋을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5일 여기 있네요. 같은 중산동입니다. 앞에서 봤던 단지와 가까이 있고요. 여기는 아까보다는 큰 평수죠. 32평형 청 좋고요. 3억 2천인데 2억 2,400. 2월 14일 많이 남았네요. 입찰일이. 여기도 임차인이 있습니다. 2억 1천 그리고 건조당 7천. 그래서 이 물건의 낙찰가를, 저는 시세를, 여기는 올랐습니다. 앞에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게
더 올랐기 때문에 낙찰받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1월 7일 날 돌아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2월 14일 날 입찰을 할 때 이 가격을 고려해서 좀 높게 쓰면 낙찰받을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한 3억 이상의 낙찰을 받는다면 전액배당이죠. 전액배당 돈이 남으면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빚이 많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런 물건은 이 소유자를 만나서 일반 매물로 경매로 가지 말고 일반 매물로 팔 생각이 없냐.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경매로 가면 저렴하게 낙찰될 테니까 일반 매물로, 그것보다는 일반 매물로, 물론 조금 저렴하게 나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경매로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저는 매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임박해서 가지 마시고요. 이미 어떤 사람들이 다른 경쟁자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접근해서 일반 매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경매로 가야 되는데 과연 시세가 그렇게 올랐나? 네. 자, 이거 보시면 곤두박질을 쳤죠.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공급 때문입니다. 이 자체의 아파트가 갑자기 좋았던 아파트가 아니고요.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서 가격이 하락했다가 또 지금 갑자기 급하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거래된 거를 볼까요? 실거래가 2019년 보시면 3억 3천 4천 그 이전에 비해서 회복세가 뚜렷하죠. 전세는 대략 1억 2억 정도, 1억 9천 2억. 월세는 좀 적은 편이네요. 그래도 월세도 어느 정도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호가로 한번 보죠. 그래서 83을 보면 이게 11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보면 호가가 4까지도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한 3억 5천 6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감정가에 비해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과 2월 달에 입찰할 때는 이 가격까지도 고려해서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가 여기는 한 2억 천 정도 현재 나오고요. 월세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에 85 또는 4천에 한 7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낙찰가를 저는 한 3억이 어렵지 않을까, 3억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정도 보면 전세로 가면 2억 천이에요. 그러면 내 돈 9천 내서 한 1억 정도까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세로 가면 한 2억 천 자체를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70% 대출이 나오죠. 법인이면 그 이상으로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대출을 받고 이렇게 월세를 주자는 거죠. 4천에 70. 그러면 이 대출의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한 60? 큰 수익은 되지 않겠네요. 한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 대신 투자 금액은 많이 줄어들죠. 2억 5천이니까 5천 투자. 아까는 9천 투자인데 여기는 5천 투자니까 투자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아니면 3천에 80. 3천에 80 가능할 것 같은데요. 80 이렇게 하면 6천을 투자하고
한 월세 한 20 남는. 어쨌든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수익성이 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갖고 가는 동안에 좀 더 가격이 회복하거나 상승할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인천 영종도의 최근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쓸만한 물건 2개를 같이 수익성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